못하겠다. 오. 여섯. 하이파이. 안녕하십니까. 수입 빵원의 웹툰 작가 달나무입니다. 왜 빵원인지는 차차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슬픈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 온라인에서 챗 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크게 화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인공지능으로 대화도 주고받고 질문에 답도 해주는 오픈 AI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험 삼아 챗 GPT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뭘 질문할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저의 만화 유튜브 채널인 달나무의 교토툰 유튜브 채널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그런 채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네요.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진짜 유명인이나 구독자가 10만 이상은 되는 슈퍼 유튜브에 대해서만 대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AI를 깔볼 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AI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려주는 AI도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림쟁이로서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싶어서 바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그림 AI 사이트를 검색을 하니까 굉장히 여러 개가 나와서 아무데나 일단 접속을 해봤어요. 그리고 유명인을 입력하고 그려달라고 해봤습니다. 챗 GPT랑 마찬가지로 아무나 듣보잡을 그려달라고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불가능할 거잖아요. 달나무를 그려라. 그러면 진짜 달이랑 나무를 그리겠지. 그래서 확실히 유명한 연예인인 BTS 정국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군요. 별로 안 닮았네요. AI 그림쟁이 실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엔 BTS RM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네요. 이건 아까보다 조금 더 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유명한 사람을 대보자 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전 이건 존똑입니다. AI 그림쟁이 실력 깔봤는데 바로 사과합니다. 그럼에도 뭔가 트집을 잡자면 닮은 건 인정. 근데 그림에 예술성이 없네. 뭔가 뺀질뺀질하고 기계가 그린 티가 졸라 나면서 3류 B급 극장 간판 같은 느낌? 작가의 개성이나 세계관이 보이지 않는 너무 사진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트집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첫 발걸음이 이 정도인 거고 매년 나날이 갱신되고 발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기계 레벨이라 그림쟁이로서 쫄리는 수준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 실물과 똑같이 사진처럼 그리는 게 아니라 화풍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림의 생명은 작가의 개성 있는 화풍, 오리지널리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문과도 같아서 이름을 가리고 그림만 보여줘도 누구 작가 그림이네 하고 대중이 바로 알아보게 되는 그런 그 작가만의 독창성입니다. 만일 AI 그림쟁이에게서 이것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과거 이세돌 선수가 AI와 바둑 대결을 했을 때 AI를 한번 이겼잖아요. 근데 AI가 무서운 게 한 번은 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세돌 선수의 전략, 승리의 비법을 흡수해서 다음에는 그것을 이기는 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걸 그림에 대입하면 AI 그림쟁이가 피카소 화풍, 고흐 화풍, 구스타프 클림트 화풍 이런 개성 있는 작가의 화풍을 익힐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풍경을 고흐 화풍으로 그려줘 이렇게 주문을 하면 고흐의 강렬한 색채, 굽이치는 듯한 터치
이런 고오만의 독창성 있는 화풍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 느낌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고우는 죽었지만 그 화풍을 흡수한 AI가 고우 대신 신작을 발표하고 전시회까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이걸 저한테 대입을 한다면 저도 그림이 잘 그린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듣는데 대신 개성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몰래 저인 걸 안 밝히고 카툰을 몇 장 그려서 온라인으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인 작가들이 제 그림인 걸 바로 맞추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모르는 게 더 힘들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이 워낙 개성이 있으니까 AI 그림 시대가 와도 나는 상관없겠다. 나를 어떻게 대체해. 난 내 개성 있는 화풍이 있는데 이러면서 큰 소리를 땅땅 쳤거든요. 근데 AI 그림쟁이가 단지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걸 넘어서 한 계단, 두 계단 업그레이드 되면서 화풍을 모방할 수 있게 된다잖아요. 고 화풍도 흡수했고 고갱 화풍도 흡수 가능이라는데 누구 화풍인들 흡수 못하겠습니까? AI가 그림쟁이의 화풍을 흡수하고 바둑 기사의 전략을 흡수하고 소설가의 세계관을 흡수한다면 이젠 정말 인간을 대체하는 AI 창작자에게 일자리를 다 뺏길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 저처럼 그리는 AI가 나타난다면 개이득인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유튜브 영상툰 5분여짜리 한 편을 제작하는데 정말 일주일이 꼬박 걸리거든요. 스토리 쓰고 콘티 짜는데 하루, 그림 그리는데 3에서 4일, 그리고 편집하는데 이틀 이렇게 걸립니다. 혼자서 다 하는 1인 창작자라 정말 뼈를 갈아서 한 편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가다가 들어갑니다. 그림체가 희화화된 단순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배경도 다 그려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을 제 그림체를 흡수한 AI가 담당해 준다면 저는 4일을 쉴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거 개꿀이네 개꿀. AI를 경계할 게 아니라 빨리 발전시켜서 내 대신 그림 노동을 맡겨야겠네. 롤프 옌센의 드림 소사이어티란 책을 보면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감성으로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노동은 AI가 해주고 인간은 스토리만 쓰는 시대가 도래할 것도 같습니다.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단순 노동자는 대체되고 근데 AI 글쟁이가 스토리도 쓰겠다고 나설 수도 있지.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 개인적 견해로는 AI 글쟁이가 글 쓰는 건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은 클리셰에 입각해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글을 쓸 것 같아요. 드라마라고 친다면 늘 나오는 클리셰. 출생에 비밀이 있어서 알고 보니 아버지가 재벌이었다. 사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안의 원수의 자식이었다. 이런 공식을 익혀서 막장 드라마의 대본 쓰기는 AI가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해리포터 같은 대작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인간의 상상의 영역, 공식에 대입한 글이 아닌 상상력의 세계까지 과연 능가할 수 있을까? 요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AI는 인생을 살지 않았잖아요. 공식에 입각해서 쓴 글은 인간이 직접 경험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담지는 못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림쟁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글쟁이 AI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당연한 게 만화라는 건 글 플러스 그림이 합쳐진 종합 창작물이니까요. 만화가는 글쟁이냐 그림쟁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글쟁이에 가깝습니다. 그림은 거들 뿐 글만 재미있다면 졸라맨처럼 그려도 보는 거죠. 특히 독자의 나이가 들수록 어릴 때는 그림을 보려고 만화를 봤는데 점점 성인이 되면서 결국 내용이 재밌어야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샤랄라한 그림의 소녀 만화를 좋아하다가 중학교 넘어가면서 갑자기 이연세, 이두호, 고행석 이런 작가들의 만화를 보게 됐습니다. 너무 옛날 작가들이라
1020 독자분들은 잘 모를 것 같네요. 그분들 그림의 특징이 완전 우락부락한데 내용이 진짜 꿀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정성 있는 인생,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1권 읽기 시작하면 10권이든 20권이든 밤새 달리고도 모자라서 다음날 학교까지 갖고 가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상 밑에 놓고 읽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압수당하고 뒤로 나가서 벽 보고 서 있고 갑자기 만화의 추억이 돋으면서 이러다가 참 1시간 떠들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뭐 AI 그림쟁이가 나타나서 어쩌겠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결론을 안 지었네요. 당연합니다. 저는 그냥 화두를 던지고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론을 지을 능력이 없어. 사실은 작업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수다 한번 떨고 다시 또 작업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은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저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제, 장르, 이슈 따지지 않고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꾹꾹!